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인코지에서요. 인코지에서 2035년 우리로 말하면 아직까지 뭐 10년 넘게 있죠. 그때의 미래를 스터디를 한 것을 작년에 발표했어요. 전체 지금 전체 이제 전체 내용은요. 제가 이제 컬러로 이게 내비게이션을 해놨습니다. 이제 초록색이 글로벌 컨텍스트고요. 이제 현재 상태, 미래 상태,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레커멘데이션 해놨는데, 요건 4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밑에 제가 오늘 그 핸드아웃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 핸드아웃은 나중에 메일로 우리 우리 사이트에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예, 개별 원하시면 여기 그 인코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원본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누구냐 하실 수 있어서 저는 현재는 이제 SNS ENG의 이사로 있고요. 작년 9월부터 이제 여기 취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86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제가 36년 7개월 동안 연구소에 했고요. 그 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 현무 유도탄, 아마 현무2 뭐 이런 언론이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현무 유도탄 체계 개발 단에 부에서만 제가 그쪽에서 40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본부에 올라서 R&D 품질 혁신실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 그 연구개발 프로세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서하고 IRS 램 업무 총괄했었고, 기술 보호실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보호실에 있었던 이유가 이제 2012년부터 한 2년 동안에 방위사업청에 기술 분석 담당관으로 제가 기술 보호 업무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는 이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에는 이제 부회장으로 있고, 학회는 장년까지 이제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박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전 2035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2014년도에 이제 인코지에서 2025를 만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내년이죠. 아직까지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롤아웃을 할 필요 있다라고 해서 2019년도 결정하고는 약 2년간에 걸쳐가지고 2020년부터 2년간에 걸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한 3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25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만드는 한 70여 페이지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미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이제 인코지가 만들어지면서 SE가 뭐냐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 오퍼튜니티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그 럭키드 마틴이나 보잉 이쪽에 그 이제 그 직장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보면은 시스템 엔지니어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SE 쪽에서도 보면은 고민이 많죠.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이제 SE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SE에 대한 이니시티브,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SE가 도전해야 될 그 숙제가 뭐냐, 그걸 갖다가 좀 강조를 해보겠다 하는 거하고, SE에 실제로 이제 우리도 여기 그 SE라는 비용하고 이제 유형 관리한 이런 툴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데, 실제로 이제 코어가 SE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넓혀보자 하는 거 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 SE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연구를 좀 더 확대해보자, 정진해보자, 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이제 그 33페이지거든요. 33페이지에 컬러로 제가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쪽에 보면은 이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고요. 이 내비게이션대로 할 건데, 자, 글로벌 컨텍스트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 중에 이제 그 중에서 먼저 UN에서 발표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예요. 자, UN에서는 이 인간과 사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를 갖다가 17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비건이나 기아,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기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뭐 에너지 문제나 기후 문제, 이것들이 하나의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컴프레hen시블이라고 그랬거든요. 포괄적인 시스템적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러한 포괄적 시스템적 솔루션을 해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가 뭐냐,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메가 트렌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용어인데요.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우리 인코지에 있는 전문가들이요. 자,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트렌드죠. 글로벌 이제 메가 트렌드. 이 환경 문제. 다음에 상호 연결과 의존성이 굉장히 증가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 바로 가스 요금이 오르고 식량 문제가, 그죠? 수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딱 발생해가지고 호주가 중국하고 호주가 이제 중국을 비난했죠. 하니까 중국이 석탄을 갖다가 멈췄어요. 석탄 수출 수입 못하게 딱 막았잖아요. 막으니까 자기네들, 우리나라는 공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터졌죠? 그때 요소수를 수출 안 하는 거죠.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발생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호 의존성, 연결성이 증가해서 수요, 공급, 물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달하더라.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변환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얼 4.0,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산업 사회 이 분야의 변환이 굉장한 전략적 그 변화가 있을 거다. 다음에 이게 이제 SE의 가장 필요한 이유죠. 시스템 복잡성이 폭발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스마트 시스템을 더욱더 요구할 거다, 급증할 거다 하는 것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고요. 옛날에 우리가 전공이라 그러면 기계, 뭐 전기전자, 저도 백그라운드가 전기전자입니다. 전공이지만, 근데 요즘 어떻게 도시공학, 항공공학, 이런 교통공학, 이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전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 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농업, 이게 심플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나 국방, 교통, 도시 시스템, 바이오 헬스, 농업, 식품 같은 이런 복합적 영역의 산업과 서비스 영역의 제품과 서비스를 해결해 달라고 복합적 시스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기술 발전, 두 번째가 이제 기술 발전 트렌드인데요. 기술 발전 트렌드 한 10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한번 정의하면 넘어가면요. 재료와 제조에는 향상된 성능도 좋고 신뢰성이 높은 제조 산업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거요. 다음에 진화된 모델링 앤드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이게 복잡한 시스템을 증강 현실로, 디지털 현실로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술적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성 AI, 인간과 기계의 상호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AI. 자, 이런 기술 트렌드.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 많은 데이터 소스와 복잡성 증가로 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핵심 기술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 이런 빅데이터와 데이터 어널로지죠. 분석학, 이것들을 지금 이게 이제 기술 큰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생명과학, 나노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통신, 5G 무슨 통신, 다음에 엣지 컴퓨터. 이게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그야말로 엔드포인트에 사용자나 데이터 소스 근처 엔드포인트에 컴퓨팅화하는 것들 엣지 컴퓨터라 그러거든요. 이런 엣지 컴퓨팅. 다음에 이제 GIS, 지리 공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공중보건,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감염이 됐으면 내 주변 누구 만났어, 바로 지리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찾아내는 거죠. GIS 정보라든지 국가안보 이런 쪽에 이제 지리 공간 정보 기술.
다음에 이제 전력, 에너지죠. 에너지의 저장, 생산 저장, 변환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대규모 이제 프로세싱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그래서 이게 10가지를 기술 발전 트렌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이해 당사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뭐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특징을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딱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 그렇네, 딱 할 수 있어요. 자,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안전하고 뭐 보안, 시큐리티가 잘 돼야지. 나도 나의 정보, 개인 정보는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뭐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제공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민원 24가 뭐 하루 이틀 동안 그 고장이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그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고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고 운용 유지가 편한 거, 그리고 확장성 있는 거. 이미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그 기술들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확장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죠. 어포더블을 하는. 그러니까 싼 가격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사람들이 욕심이에요. 사람들의 기대 수준. 이게 이제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이제 뭐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기업은 어떠냐?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기업의 환경은 어떠냐? 디지털된 기업의 환경은 국제화, 다양성이 이제 더욱더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급망 문제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ESG, 그 환경을, 윤리 경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Environmental Society and Governance 해가지고 ESG. 이것이 없으면 유럽 쪽에는 이제는 수출을 못할 정도예요. ESG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다음에 보안 문제라든지 유연성.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의 그 시스템적 사고. 하나의 문제를 솔루션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이고 전체 탑다운의 그 사고로 기업을 갖다가 운영해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생산성, 품질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기존에도 요구를 하고 있었죠.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 신기술의 빠른 수용과 혁신, 뭐 적용해서 신제품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 달라 하는 디지털 기업의 요구가 있다 하는 것이 이게 글로벌 컨텍스트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네 가지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있고요. 다음에 이해 당사자, 우리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요. 욕구가 있고, 다음 기술의 발전 트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 기업의 요구, 7가지 기업의 트렌드가 있죠. 이러한 이 엔지니어링의 그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공학 분야의 대도전이나 사회적 규범 문제, 지속 가능한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기대라든지 이해 당사자 요구, 사회적 요구가 서로 상호 교환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적 해법과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코지에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정리했고요. 그다음 이제 파란색에 그 현재 그러면 SE는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체 이제 시대적 흐름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컴포넌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능들도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터랙션, 연동해야 되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시스템 개발은 옛날에는 종종 직관적으로 아주 그 브라이트한 그 시스템 PM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야 이렇게 가자 하면은 갔어요. 직관적에 주인되고 내가 옛날 해보니까 이래, 이것으로 갔었죠. 그러나 초대형 시스템이나 시스템 오브 시스템, 복잡한 사회 기술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복잡성이 폭증하는 이런 현재의 흐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역량들은 어떠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자, 기존에 보면은 이제 기계 항공 같은 전문 전공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스템 엔지니어로 엔지니어링 분야에 들어왔죠. 저 같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86년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체계 종합팀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는 그때부터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막 배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2000년도에 저를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지금은 현재 보면 이제 SE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협회장님 참석하셨는데 협회에서도 이제 이런 교육을 하게 되고 자격증을 주게 되고 하는데 이런 커뮤니티에서 역량이나 지식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미래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루션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플렉티스 이게 이제 관행, 실행 뭐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제 관행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플렉티스는 우리 매뉴얼하고 다음에 우리 가이드북 뭐 바디 오브 날리지 같은 이런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야 이런 절차로 일을 하자 하는 게 관행이에요. 프랙티스예요. 자,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프로세스를 갖다 성문화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성문화된 특히 SEA의 프랙티스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프랙티스화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288이라는 그 ISO 15288 같은 이런 규격화가 옛날에 SE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지금은 뭐 항공 우주나 국방 분야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데 아마 더 넓은 분야에서 더욱 더 많은 분야에 기본적으로 적용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현재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SE의 기반은 사실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에요. 기초과학 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도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런 응용 분야가 점점 더 이제 모델링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각자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교육 훈련 쪽에서는 이제 그 잘 훈련된 엔지니어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체계 종합 업체라든지 우리 뭐 이 사학기에서도 아마 그 시스템 엔지니어를 전공한 전공자가 아니라도 경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식은 교육하는 데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E에 도전하는 숙제가 뭐냐, 챌린지, 도전 과제가 뭐냐, 이 세 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인코지에서는 자, 도구와 데이터를 통합해야 된다는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전문화된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구조해석, 열해석, 무슨 뭐 굉장히 많은 그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이 자기별로 독특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 가지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전문화된 분석은 가능한데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마 포드 쪽인데 이게 그 1밀리언이니까 100만 라인 오브 코드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빌리언이거든요. 1빌리언 10억 라인 오브 코드예요. 이 정도로 복잡성이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 여기에 이런 증가된 그거에 그 뭐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여기 이제 AI와 자율 주행,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큰 숙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를 보시면은 이제 미래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SE가 혁신하기 위한 메이저 트렌드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목만 좀 읽고 넘어가죠. 자, MNS가 지금 각각 발전했다 그랬죠.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제시하고 있고요. AI 적용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날 거다. 모든 개발할 알고리즘 속에는 이제는 AI로 무슨 뭐 분석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 속에 내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 사이언스, 많은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빅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그다음에 휴먼 인터랙티브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이 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터랙티브한 이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정립된 과학이나 수학이 계속 SE에 도입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육 훈련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 훈련 문제가 이 트렌드에 굉장히 큰 주제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가 봐요. 그 보잉이나 락히드 마틴 같은 대형 그 체계 종합 업체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SME 그래가지고 스몰 앤드 미디엄 엔터프라이즈에 적용을 시도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더 강조할 건데 우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마 시스템 엔지니어링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 모델 시뮬레이션 형태로 이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 시각화, 시멘틱 웹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AI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AI 이게 이제 그 AI 자체가 오픈 챗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번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학회에 갔을 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각광을 받았어요. 해법을 잘 제시하는. 지금 또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좋은 해법, 최적 해법을 갖다가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어떠냐? 문제를 잘 질문하는 사람이 가장 각광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지능화되어 있는 AI가 되다 보니까 AI에게 솔루션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질문, 가장 빠른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인재가 될 거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AI가 들어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앤 시뮬레이션 쪽, 모델 베이스드 해가지고 MBSE 처음 개념 설정할 때부터 시험 평가할 때까지가 다 모델링, 통합된 모델링을 가지고 아마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례인데요. 보면은 뭐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옛날 점 이런 걸로 분석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터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들, 휴먼 메신 인터페이스 그래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떻게 일을 할 거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시스템 엔지니어는 우선 지금 6가지로, 지금까지 막 설명했는 6가지로 정리하다 보면은, 자, MBSE로 아마 혁신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 실행 관행들, 프랙티스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경험들이 반영이 돼가 상당한 큰 발전이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데이터와 같은 다른 인문 과학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세대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 및 도구는 앞으로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거다, 해야 되고 체계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AI가 설계한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 시스템 설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 SE 교육은 이제 이런 평생 학습 같은 조기 교육으로 크게 발전할 거다. 이게 이제 인코지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로 가기 위한 이제 구현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에 이제 내비게이션 끝나갑니다. 그럼 앞으로 나갈 길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항상 디파인할 때는 이제 프로세스로 인풋과 아웃풋, 다음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컨트롤을 받고 있는지라는 걸 그리잖아요, 그죠? 이게 프로세스예요. 현재 상태를 지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미래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나가야 할 로드맵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예요.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현재 전체 글로벌의 상황이 어떤 거냐 받고 있고, 다음에 PSTEL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political 하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과 법률적 이런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 받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PSTEL이라는 팩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협력이라는 콜래보레이션이에요. 협력. C6라 그래가지고 산업계나 정부 그리고 학계나 이제 영리 단체들이 콜래보레이션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 제시하고 있는데 6개의 C를 쓰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앤드 코디네이터. 자, 소통과 중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콜래보레이터 앤드 컨트리뷰션, 조화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SE가 지금 이제부터는 다른 산업 영역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특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지역 도메인이나 전문 분야나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가지고 여기들이 자기들이 제시하는 이제 2035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적용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코치예요. 코치는 이제 지도하고 멘토하고 교육 훈련이죠, 그죠? 코치가 멘토하고 다른 게, 코치는 내가 잘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야구 투수 코치가 투수보다는 공은 잘 못 던져요. 그렇지만 코칭을 하잖아요. 멘토는 내가 전문가예요. 나처럼 해. 내가 가르쳐 줄게. 요거거든요. 코칭을 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9가지 권장 사항, 이게 지금 이제 이
폰트가 깨졌어 그런 건데 9개 권장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하고 요거 페이지가 9개 권장 사항인데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어라. 이게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솔루션을 포괄적 해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링 이 분야가 업계하고 정부의 리더십, 이게 정부 과제라는 게 있죠. 과제에 의제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에서도 이제 그 국방위 한기호 의원들하고 이제 정책 과제나 법에다가 이걸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가치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력한 그 우리 실행 커뮤니티가 각 도메인의 실행 결과 그걸 갖다가 계속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솔루션에서 이런 유용성을 입증했습니다라고 발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그 세션에서도 이제 함정이나 그 누리호 같은 항공 우주 분야의 그 적용 사례들을 갖다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제 통합을 위해서 기초 연구를 하라. SE의 연구 통합 방식의 연구를 권장하고 있고요. 다음에 MBSE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MBSE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석 프레임워크에 그 이런 데이터 과학이나 AI, ML, 머신 랭귀지라든지 증강현실 시각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시류를 따라서 SE 적용의 효과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강력한 건데요. 프랙티스 우리가 지금 했던 경험들을 갖다가 재활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SE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게 점점 더 효율을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SE 도구를 점점 이제 도구를 만들어라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동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용 유연한 그 활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훈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장 사항이고요. 그걸 정리한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에, 다음에 플렉티스 분야에, 도구 환경 분야에, 다음에 연구 개발 분야에, 다음에 우리의 이제 역량이 이제 교육이거든요. 교육 분야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로드맵을 갖다가 2035까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25년, 30년, 35년까지 각 분야별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이 페이지로 이제 끝납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르셔서도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다 됩니다. 자, SE 분야 있죠.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프랙티스한 부분과 도구 환경 부분과 교육 훈련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각각의 이 SE의 발전이 실제로 디지털 환경의 기업에 제공이 되게 되면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제약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시스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시스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솔루션을 제시하게 되면은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결과들이 결국은 인간과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 결과로 통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이 그 기대치를 만족시킴으로 다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SNS ENG가 도구와 여러분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